안녕하십니까, 김동현 기자입니다. 오늘도 이제 11월 넷째 주 주간 안보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바이든 측의 반 이스라엘 정책 요구한 팔레스타인. 자, 이 뉴스가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지금 뭐 시끄러운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지금 뭐 말이 많고 지금 탈도 많고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번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와중에 바이든 측의 이 반 이스라엘 정책을 펼쳐온 팔레스타인이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거의 앙숙이고 거의 원수와 같은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취했던 친 이스라엘 정책에 반기를 든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팔레스타인은 이번에 이제 뭐 옳았구나, 잘 됐구나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 쪽에 접촉을 한 겁니다. 접촉을 해서 야, 미국 너희들이 이제 친 이스라엘 정책은 그만 좀 펼쳐라, 그만 좀 해, 그리고 우리 팔레스타인과 함께 하자 라는 지금 이 러브콜을 보냈고 스킨십을 좀 강화하자라는 요구가 지금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친 이스라엘 스탠스가 상당히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이스라엘산 미사일 방어망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언돔, 이 뭡니까, 적어도 이 방어망 시스템이 상당히 우수하고 이스라엘은 실제로 이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공격 도발 그리고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공중에서 아예 다 타격을 시켜가지고 피해를 적게 보고 있었습니다. 실전 경험이 있는, 실전으로 검증된 제품이죠. 이 아이언돔을 미국판 미사일 방어망이라고 할 수 있는 MD 체계에 편입을 시키고 이 저고도층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산 아이언돔을 미국이 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책, 외교적으로만 친분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례 없는 친분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다. 과거 정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친하지만 중동의 정세와 중동 분위기 때문에 다른 데서 보는 눈이 많으니까 친한 척을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대놓고 친한 척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도 아예 가가지고 예루살렘, 그 정말로 이 성지라고 알려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아예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례 없는 행보죠. 이런 행동 잘못했다가는 테러 집단이나 이런 데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정말 조심스러웠는데 아예 그냥 대놓고 야, 이스라엘 니네 그 예루살렘 니네 수도 맞잖아, 아예 인정을 해줌으로써 다른 반 이스라엘 성향의 다른 중동 국가들 그리고 테러 단체들이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 크게 이런 정책을 밀어붙였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바이든 측이 이제 올라오니까 팔레스타인이 접근해가지고, 자,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예루살렘을 수도 인정한, 그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예루살렘을 제발 그걸 다시 번복해라, 그걸 수도로 인정하지 말라라는 지금 부탁을 바이든 측 정부의 바이든 측에 지금 이거를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만약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한다고 한다면 기존의 이스라엘과 다져놓은 이런 관계가 와해될 것은 아닌가, 또는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중동의 판도가 또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또 다른 중동의 이런 시끄러운 내전들이 또 촉발되는 건 아닌가라는 지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추가 주목되는 상태다. 지금 현재까지는 트럼프 정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분을 유지하면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아이언돔을 사주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미국의 F-35 전투기를 추가 구매하는, 상당히 정말 친분을 과시하는 정책이 경제, 안보 전 분야에 걸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가 탈레반, 지금 탈레반과 이슬람 국가 IS죠, 테러 집단이죠. 이 드론 공격이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정보부가 또 있습니다. NDS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NDS의 수장이 아메드 시라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이런 내용을 발표했어요. 테러 무장단체 탈레반이 드론을 활용한 공격의 횟수가 지금 빈번하고 드론을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드론은 미군이 사용하는 MQ 시리즈 같은 그런 드론이 아니라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해서 가는 이런 첨단 드론이 아니라
상업용으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상업용 드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러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상업용 드론을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 상업용 드론은 대부분 카메라가 장착이 돼서 촬영용이죠. 촬영용. 그래서 이런 촬영용 드론에 폭탄, 급속 폭발물 같은 폭탄을 장착을 시킨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가서 특정 지점에 투하하는 형태로 일종의, 그러니까 뭐 이게 정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만들었을지 몰라도 어거지로 만들었지만 그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적에는 부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폭탄 투하까지 하는 이런 드론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아프가니스탄 정보부에서 나왔고, 실제 이런 드론들이 폭탄을 장착한 상태에서는 공격 무기로서 활용이 되고 폭탄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찰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태생적으로 아예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정찰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러한 드론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했던 미군 기지라든지 미군 이런 지역이나 미군 병력이 배치된 지역에 날라와가지고 정찰을 하고 그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돌아가는 일이 빈번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프가니스탄 이 정보국장도 하는 말이, 이 드론들은 업계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카메라가 장착된 것들이다 하면서 한마디로 상업용 드론을 활용한다 함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죠. 북한도 지금 계속해서 드론을 개발하고 있고 이런 무인기 형태의 도발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4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좀 조악한 형태였습니다만 드론이 뭐 우리나라 강원도 삼척, 뭐 강화도 이런 일대에서 발견이 됐었죠. 그리고 발견됐던 드론 안에서 사진이 발견됐는데 청와대 상공에서 촬영된 사진들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도 북한발 드론 도발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특히 최근에 10월 10일에 노동당 창건일에 이 군사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여줬던 게 뭐냐면 드론, 중국산 드론 DJI의 그 마빅이라는 제품을 활용해서 이 퍼레이드를 촬영을 했던 장면이 나왔죠. 그래서 북한도 이미 중국산 드론을 대거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드론에 이런 비슷한 형태로 무기를 장착한다거나 또는 정찰용으로 남한으로 투입을 했을 때, 우리 국경 안으로 이제 투입을 했을 때 비슷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우리 정부나 이 관계 당국도 거기에 알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명드린 내용은 새로운 미 육군의 공중 포병 개념입니다. 자, 이 뭐 공중 포병이라고 하니까 좀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시겠는데, 이 표현은 뭐 제가 쓴 게 아니라 실제 그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원이라고 있죠. 그 디펜스 원에서 이제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디펜스 원에서는 이걸 뭐라 했냐면 Airborne Artillery라 해가지고 공중 포병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이런 형태의 설명을 했는데, 이게 뭐냐? 자, 육군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보병이 깔려 있고 보병이 가면은 이제 뭐 후방 지역에서 이제 화력 포병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점 타격을 한다거나 도발 지역을 타격을 해주고 적의 이제 그 기습이나 이런 것들을 포병이 가가지고 계속 때려주고 이런 뭐 남침이라든지 내려오는 이런 적들을 이제 막아냅니다. 근데 이런 개념과 달리 좀 새로운 공중 포병 개념을 지금 미국이 실제로 지금 훈련하고 있고 이미 도입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미 육군이 흑해에서 이 훈련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하이마르스라고 부르는데 뭐 MARS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이마르스라고 부르는 장비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MLRS보다는 조금 작은 형태의 이 다연장 로켓포 같은 겁니다. 로켓이죠. 그래가지고 차량에 탑재된 데서 이제 로켓이 계속해서 발사가 돼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걸 약간 경량급이라고 봐서 이제 기존의 MLRS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보다는 좀 사이즈가 작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화력이 막강하죠. 그래서 이 하이마르스라는 이 트럭을 이제 MC-130, 그러니까 C-130의 좀 약간 공격형 같은 MC-130 수송기에 2대씩을 태워가지고 탑승을 시켜가지고 필요한 지역으로 바로 급파해서 그 현장에서 이걸 내려놓고 바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보병이 이제 육군 보병이 이제 어느 지역에 작전을 들어갔다가
포병이 없는 상태에서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 정말로 이 공중 포병 같이 포병을 불러올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데려와 가지고 포병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풀어놓고 공격을 할 수 있는, 타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이런 형태의 전술적 지금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공군한테 요청을 했던 이런 근접 화력 지원, 뭐 캐스라고 부르죠. 클로스 에어 서포트라 해가지고 A-10기 같은 게 날라와서 뭐 탱크를 이제 박살낸다거나 적 탱크를 박살낸다거나 적진에 이제 폭탄을 떨궈주고 뭐 공격을 하고 가는 이런 형태랑은 또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공군한테 요청을 보통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는 방식이나 이런 게 다른데, 지금 이 형태는 육군 예하에서 육군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자유롭고 좀 더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이마스 래피드 인필트레이션이라 해가지고 이제 뭐 기습 침투, 뭐 다연장 로켓 기습 침투, 뭐 전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부르고 있고, 또 이거 하이 레인이라고도 지금 부르는데, 이런 좀 새로운 신종 전술을 육군이 지금 개발을 했고 지금 이걸 쓰고 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공격 방식은, 전술은 국내에도 필요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국지전 도발이라든지 뭐 서지컬 스트라이크라든지, 최근에 있었던 북한이 예를 들면 우리 남북 그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을 때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것과 관련된 군 시설을 타격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될 때는 즉각적으로 포병을 데려와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작전도 펼쳐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한미 동맹을 통한 우리 연합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것과 유사한 전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최근에 소개를 하고 있고, 미군은 계속해서 이런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린 내용은 좀 재밌는 내용인데, 재밌고 좀 흥미로운 내용이고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작 암살이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암살을 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같이 했다는 겁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들의 수장, 그리고 수장에 준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IS의 수장이었던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 그 다음에 오사마 빈 라덴의 아들이었던 함자 빈 라덴, 그리고 이란의 군부 핵심 장군이었던 카셈 솔레이마니 등을 처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목록이 있습니다. 목록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자, 지금까지 트럼프 예하에서 죽인 참수된 적들이죠. 함자 빈 라덴 2017년에 죽었고, 2019년 10월에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 제가 아까 말한 IS의 수장 죽었고,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간부, 군 간부 죽었고, 그 다음에 시크 칼리드 아카니, 그 다음에 카리 사이프 유니스, 이 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카심 알미리도 죽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6명이 죽었고, 미국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했다라고 발표한 거는 이 중에 좀 더 적은 수죠. 하지만 지금 이미 전문가들은 미국이 다 했다라고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트럼프 예하에서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뉴욕타임즈가, 이게 뉴욕타임즈가 발표한 내용이죠. 알카에다의 2인자도 미국이 지금 처단했다, 이란에서 처단을 했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알카에다의 2인자고 그 미국 대사관에 아주 몹쓸 짓을 했었죠. 그때 미국 대사관을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98년도에 미국 대사관을 공격했던 사람이라서, 거기에 주범이라서 미국이 그동안 계속해서 저 사람의 이제 행방을 쫓고 있었어요. 쫓고 있었고 죽이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올해 8월 7일에 이란 테헤란에서 달리던 차에 탑승하고 있던 그 알카에다 2인자 알 마스리를 죽인 겁니다. 총으로 죽였고, 같이 타고 있던 그 알 마스리의 딸도 즉각 거기서 총으로, 그 소음기를 장착한 권총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2명을 그 자리에서 해치웠는데, 여기서 좀 시사하는 바가, 그 딸은 왜 죽였냐, 뭐 딸은 무고한 시민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딸도 죽인 이유가 이렇습니다. 자, 오사마 빈 라덴이 있고, 오사마 빈 라덴의 아들이 함자 빈 라덴이에요. 근데 이 함자 빈 라덴이 누구랑 결혼했냐? 바로 이 알 마스리, 그러니까 오사마 빈 라덴의 자기 밑에 바로 부하 직원 2인자죠. 알 마스리 딸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1인자 아들과 2인자 딸이 결혼한 겁니다. 이 적들, 이 테러 단체 안에서 1인자의 아들과 2인자의 딸이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 2인자 알 마스리가 타고 있던 차에, 한마디로 그 딸이죠. 딸이 1인자의
1인자 아들의 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인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죽였기 때문에 그동안 약 1년간 거의 1년간 지금 과부로 살았던 그 여자 그 딸도 요번에 같이 이제 처형이 된 겁니다. 참수가 된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 내용이 이제 전직 CIA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을 뉴욕타임즈가 인터뷰하면서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올해 8월 7일에 있었던 뭡니까 테러의 수장이었던, 그러니까 2인자였던 알-마스리도 미국이 죽였다. 근데 이걸 어떻게 죽였는가, 이 방법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미국이 직접 가서 CIA가 직접 죽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킬러가 고용이 돼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미국 정부 당국이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이 테러범들을 죽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의아한 거죠. 자, 이스라엘이 죽였고 죽인 건 이스라엘이고 정보 제공은 미국이 했다? 이런 사례는 정말 드문 것이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만큼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얼만큼 친밀한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킬러라고 알려졌는데, 자, 이게 그냥 킬러일까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자, 킬러라고 한다면, 청부 살인업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어떤 살인을 하는 이런 킬러가 미국 정보 당국의 이거는 1급 정보입니다. 거의 탑 시크릿이죠. 왜냐면 적의 수장이 어디로 이동하는지의 정보는 조금이라도 새어나갔을 경우에는 이 암살이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에게도 알려줄 수 없는 1급 정보를 일개 킬러에게 알려준다? 이게 말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추정하기로는, 정보 당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추정하기로는 이스라엘 모사드가 죽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게 현직 모사드가 죽였는지 아니면 전직 모사드 요원들을 고용해서 죽인 건 아닌가, 지금 이렇게 풀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사드 정도 돼야 이런 정보를 취급할 수가 있고 이 정보를 줬을 때 이게 새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믿을 수도 없는 킬러 그냥 고용해서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의 전직 모사드라든지 또는 현직 모사드 요원들을 미국이 도와줘서 이 사람을 처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스라엘보다는 미국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했던 인물이 바로 알-마스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이런 이 참수를 처형을 이제 해줬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런 관계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스라엘과 미국은 지금 현재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했을 경우에는 이 판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는 그 귀추가 좀 주목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